공관병 갑질 사건. 핵심물임인 박찬주 대장의 부인 전 모 씨가 군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 같은 말을 했는데요. 이 사과를 안 한만 못하다. 바로 이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관병 괴롭혔다는 그동안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들 같은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그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그 썩은 토마토나 전 맞은 공관병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여단장급 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박찬주 사령관이 이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는 군대 잘 안 갔다 와서 모르겠는데 별 네 남편을 두면 부인은 별 하나가 되나요? 뭐 그만큼 네. 이제 위세가 아주 세다는 이야기죠. 군대에서는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부인들이 뭐 승진을 자주우지한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네. 이제 장성들의 어떤 부인의 어떤 이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참 저는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 같은 마음으로 그랬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 본인 아들한테 막 전 집어 던지고 뜨거운 떡국에다가 손 넣어서 가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까? 보통 집에서? 아들 두 번 됐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본인이 또 아들이 또 당시에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한테 그 사령관 그 아들한테 소희한테 소장한테 매일 전화를 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 네. 또 아들이 이제 그 집에서 휴가 갔다 오면 그 뭐 팬티까지 다 공관병한테 빨으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공관병들이 자기가 정말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그거는 못 참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같은 군인들인데 문제는 그 군인들의 또 뒷바라지를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출두를 하면서 결국 아들 같은 마음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보면 여전히 본인이 뭔가 잘못했는지 제가 볼 때 아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군에서 일단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당부 공관병의 진술들이 다 사실로 지금 밝혀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 본인이 정말 국민들 앞에 절절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아직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아들 같은 마음에 이 고깃집에 가서 박찬주 대장은 회를 떠오라고 했던데요. 더더군다나 고깃집은 쉬는 날인 것으로 많은 부분 밝혀졌습니다만 어떻게 국민들이 느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가로 드러나는 얘기가 7군단장 시절부터 지금 갑질이 시작됐다. 네. 아니 그 전부터 사실은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7군단장 시절의 얘기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군단이 이제 이천에 있기 때문에 이천에 그 복지회관 같은 게 있습니다. 군에 가면. 거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면회를 오거나 그러면은 뭐 사병들이 거기서 면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 곳인데요. 네. 거기는 고기를 다루는 그 회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일날 그것도 그 사병들이 다 쉬는 시간대 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했다는데 거기 가가지고 고깃집에 가서 회를 사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회를 차려오라고. 네. 그러니까 그 노량진 시장 가가지고 이천에서부터 회를 공수해오는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고 하고요. 군단장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데 영전에서 갈 때는 또 이 군인들을 현직 군인들을 다 장교들이겠죠. 다 모아가지고 파티 같은 거를 열 때는 그때는 또 그 회관에 한정식 같은 것도 없는데 한정식을 차려라. 그래서 돌솥 비빔밥을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또 돌솥을 다 사가지고 구매하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박찬주 대장 부인이 한 말처럼 아들 같아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특수활동비 문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경우에는 지금 그 사저에서 사용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공사 구분한다고 해서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박찬주 대장 부인이 설거지라도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 그리고 빨래도 해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안 대청소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냉장고에 있는 물건 다 꺼내가지고 음식 다 꺼내서 전부 냉장고 뭐 7대인가 뭐 그거 다 청소시킨다거나 그럼 본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네. 이렇게 하면서 아들 같은 어머니의 심정을 얘기한다?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부모님들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갈색 모자를 쓰고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끝내 떨군 별넷 대장의 부인의 해명, 변명으로 들릴까요? 설명으로 들릴까요? 저는 저 장면이 굉장히 유사한 어떤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네. 최순실
최순실 씨요. 최순실 씨가 유럽에서 돌아온 다음에 우리 기자들이 막 이 질문을 했을 때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한 다음부터 다시 법정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뒤집지 않았습니까? 네. 왜 오버랩됐냐면 아주 유사한 사건이에요. 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게 된 가장 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 2대 부정입학 사건이거든요. 그 단초가 사실은 굉장히 학부모를 둔 그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딸을 둔 학부모들이 또는 아들을 둔 학부모들이 분노했거든요. 네. 그 사건이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사건까지도 비화됐는데 이번 사건도 사실은 아주 가벼운, 아까 작은 단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감병을 폭언을 했다. 그런 제보 하나가 사실은 그 폭언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갑질, 그러니까 네. 금수저를 둔 아들, 금수저를 둔 아들까지도 이렇게 이 떠받드는 그런 공감병들의 분노 때문에 제보가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런 이 갑질이라든지 혹은 금수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분노 게이지의 공감에 대한 어떤 이 마음이 없다면 더 계속되는 어떤 사건으로 비화되고 그것이 이 하나의 어떤 개혁으로 이어지는 그런 단초가 되리라고 또 여겨집니다. 박찬주 육군대장이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국민 4명 중에 3명을 전도하는 게 꿈이었다고 말한 바가 있었는데요.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보인 모습을 딱 보면 독실한 신자에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신실하게 묵묵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분들과는 별개로 이 화면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족 복음화의 모든 열쇠는 군 복음화에 있다. 지금 여러분 해마다 20만 명의 장정이 우리 군에 옵니다. 그중에서 14만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아직 신앙을 접해보지 않은 우리 병사들이 먼저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좀 생소하지만 거기서 친화력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몇 번 교회를 다니게 되면 너는 이제 기독교 신자다 하는 어떤 몸의 흔적은 아니지만 마음의 흔적을 남겨주자는 겁니다. 사령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종교에 편향되거나 편애하지 않고 모든 장병들을 사랑하고 아끼되 그러나 저에게 주신 소명, 우리 군 복음화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의 소명을 달성해야 된다 하는 그 소명은 제 가슴속에 잊지 않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모든 장병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장병들에 대한 메시지, 초코파이로 전도를 하는 본인 나름의 신앙 간증을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70년대식의 사실 군 문화라면 초코파이 하나 더 주면 내가 설사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네. 그날 빵 하나 더 주니까 거기 가겠다 이런 게 통할 텐데 지금은 정말 모욕적인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박찬주 육군대장이 지금 이런 갑질이 어떻게 해서 모두의 공분을 일으키고 또 더더욱 언론의 주목을 받느냐. 네. 오늘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좌파 세력들의 군 모욕을 주기 위한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그런 논리를 동원을 하던데요. 그건 제가 보기엔 정말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오늘 박찬주 대장의 부인도 아마 군검찰에 지금 참고인으로 간 걸 거예요. 맞습니다. 박찬주 대장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을 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수사도 군검찰 내에서만 이루어질 텐데 왜 지금 이 전역한 공관병들이라도 이제 본물 터지듯이 증언이 나올까를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크든 작든 간에 문제 제기를 했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통하지 않았다는 우리 군 내부의 지금 문제, 바로 이게 더 큰 핵심일 것 같습니다. 사단급 이상만 되면 어찌됐든 사단장 이상의 군 최고 지휘관이 군 사법 체계 위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 발생의 당사자인 지금 육군 참모총장 아니면 이군 작전사령관이 육군 참모총 이군 작전사령관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에 있는데 네. 그 사람의 이 갑질에 대해서 이게 공개가 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지금까지 아마 공관병들에게 있었을 거고 네. 그게 지금 쌓여 있다가 이제 터진 걸 텐데 그렇다면 박찬주 대장 저런 개인만 도려낸다고 해서 그러면 군 문화가 바뀔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제가 보기엔 군 사법체계 개편도 같이 물론 이건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군 사법체계 개편도 이루어져야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아들 같다는 사병들인데 초코파이 하나 더 주는 대로 가니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네. 이때가 오랜 시간도 아닙니다. 불과 작년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지금 공감병들의 증언에 따르면 특히 이제 본인들이 뭐 불교 신자하고 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 부인이 이제 공감병들한테 교회를 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사실 교회에다 가서 이제 주말에 그걸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밝혀졌는데 사실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군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장의 부인 아닙니까? 대장의 부인 가라고 하는데 안 갈 경우에 불이익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겠죠. 또 그런 측면이고 사실 초코파이 한두 개로 사실은 군 장병들을 참 모욕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코파이 하나 더 주면 교회에 온다. 자, 그래 초코파이 하나 더 줘라. 이런 식으로 어떤 군인들을 자체를 하고 그래서 세례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의문 들고 또 이분들이 그렇게 독실한 신자였다고 하는데 근데 교회 가서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 정말 교회 가서 저는 본인들의 회개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공감병들 대하는 걸 보면 과연 이웃 대하듯이 형제 대하듯이 대했는지 정말 본인들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반성 없이 공감병들한테 그런 강제적으로 했다는 것. 지금 사실 공감병들이 사실 대장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현역에 있을 때 공개를 하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이 문제는 이미 1년 전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개인 경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계속됐다는 것 자체가 보면 이게 사실 군 내에서 정말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휴가 끝내고 첫 일성으로 군내 갑질 문화 뿌리 뽑아야 된다. 대책을 강구하면서 지금 별 4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장의 부인까지요. 수시로 폭언을 하고 그리고 토마토든 전이든 아들 같다는 사람에게 했던 이 행태가 앞으로 어떻게 근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기회에 정말 군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군대에 있어서도 이렇게 사회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군의 모습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군에 갔을 때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한두 가지씩은 다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저도 초코파이 같은 빵 얻어 먹었거든요. 천주교에서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천주교 쪽으로 가고 기독교에서 많이 준다 하면 기독교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그 훈련병들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되돌이켜서 나이를 좀 먹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군이라고 하는데 의무병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군에 가면 그 안에서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 그 어쩔 수 없이 사실은 훈련을 받기도 하고 거기서 명령을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사병을 대상으로 초코파이 하나 더 주면 무슨 종교를 믿는다.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사병들이 이런 군단장이나 아니면은 사령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존재로 비쳤겠는가. 굉장히 뒤늦게 생각해봐도 기분이 안 좋은 문제로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네. 이제 그 지휘관의 어떤 갑질 문화 같은 경우에도 아마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은 한두 가지씩 또 다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 가서 무슨 지휘관 부인이면은 그 부인도 똑같은 계급 취급한다고 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관사에서 거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관사 아파트 같은 데 거주를 하면은 거기에 제일 높은 상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사관까지 전부 다 거기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있는 사회 속에서 마치 왕처럼 행사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문화처럼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도 이런 문화를 이제 앞으로 군 선진화 방안, 군 개혁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문화까지도 바뀔 때 우리 군이 진짜로 애국심에 따라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군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휴가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 참 많은데 문 대통령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좌파 단체가 중심이 된 고발 사건으로 군 장성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고 하던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 대처를 하고 또 대응책을 만들고 개혁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은 야당이 할 말이 없어질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다 이게 음모다. 이거는 사실 군에 대해서 육군에 대해서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의도가 보인다. 네. 그러니까 육군이 지금까지 뭘 잘못했고 그래서 육군이 아닌 다른 어떤 해군이나 공군으로 합참의장을 하고 지금 국방부 장관도 해군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서 육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지금까지의 육군 중심주의를 완전히 개혁하는 것이 사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의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금 더 부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으로 지금 그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사실은 국민적인 어떤 그런 분노를 완전히 이해하지, 공감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죠.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군개혁의 하나의 단초로 삼아서 그 네. 공명정대하게 얼만큼 민주적으로 군대를 이끄느냐에 대한 공감대가 국민들로부터 있다면 야당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호응을 못 받지 않겠느냐는 거죠. 네. 저는 홍준표 대표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런 백그라운드 없이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말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 우리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모든 장성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적폐로 몰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억울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아마 자유한국당 쪽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번 문제가 굉장히 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의 조직적 저항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요.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군 인사가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될 시점쯤에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이 바로 직전에 지금 새누리당으로 집권을 했던 정당 아니에요. 그럼 그 정당이 있을 때 그러면은 군 간부들이나 군 장성들이 이런 갑질해도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일소하면서 같이 그런 문제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지. 왜 그 두 가지를 혼동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되나요? 뭐 그만큼 네. 이제 위세가 아주 세다는 이야기죠. 군대에서는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부인들이 뭐 승진을 자주우지한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네. 이제 장성들의 어떤 부인의 어떤 이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참 저는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 같은 마음으로 그랬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 본인 아들한테 막 전 집어 던지고 뜨거운 떡국에다가 손 넣어서 가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까? 보통 집에서? 아들 두 번 됐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본인이 또 아들이 또 당시에 복무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한테 그 아들한테 소희한테 소장한테 매일 전화를 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 네. 또 아들이 이제 그 집에서 휴가 갔다 오면 그 뭐 팬티까지 다 공감병한테 빨으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공감병들이 자기가 정말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그거는 못 참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같은 군인들인데 문제는 그 군인들의 또 뒷바라지를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출두를 하면서 결국 아들 같은 마음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보면 여전히 본인이 뭐가 잘못했는지 제가 볼 때 아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군에서 일단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당부 공관병 갑질 사건 핵심물임인 박찬주 대장의 부인 전 모 씨가 군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모자를 둘러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 같은 말을 했는데요. 이 사과를 안 한만 못하다. 바로 이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관병 괴롭혔다는 그동안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들 같은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그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그 썩은 토마토나 전 맞은 공관병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여단장급 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박찬주 사령관이 이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는 군대 잘 안 갔다 와서 모르겠는데 별 네 남편을 두면 부인은 별 하나가 진술들이 다 사실로 지금 밝혀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 본인이 정말 국민들 앞에 절절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아직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아들 같은 마음에 이 고깃집에 가서 박찬주 대장은 회를 떠오라고 했던데요. 더더군다나 고깃집은 쉬는 날인 것으로 많은 부분 밝혀졌습니다만 어떻게 국민들이 느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가로 드러나는 얘기가 7군단장 시절부터 지금 갑질이 시작됐다. 네. 아니 그 전부터 사실은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7군단장 시절의 얘기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군단이 이제 이천에 있기 때문에 이천에 그 복지회관 같은 게 있습니다. 군에 가면
거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면회를 오거나 그러면은 뭐 사병들이 거기서 면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 곳인데요. 네. 거기는 고기를 다루는 그 회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일날 그것도 그 사병들이 다 쉬는 시간대 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했다는데 거기 가가지고 고깃집에 가서 회를 사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회를 차려오라고. 네. 그러니까 그 노량진 시장 가가지고 이천에서부터 회를 공수해오는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고 하고요. 군단장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데 영전에서 갈 때는 또 이 군인들을 현직 군인들을 다 장교들이겠죠. 다 모아가지고 파티 같은 거를 열 때는 그때는 또 그 회관에 한정식 같은 것도 없는데 한정식을 차려라. 그래서 돌솥 비빔밥을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또 돌솥을 다 사가지고 구매하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박찬주 대장 부인이 한 말처럼 아들 같아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특수활동비 문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경우에는 지금 그 사저에서 사용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공사 구분한다고 해서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박찬주 대장 부인이 설거지라도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 그리고 빨래도 해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안 대청소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냉장고에 있는 물건 다 꺼내가지고 음식 다 꺼내서 전부 냉장고 뭐 7대인가 뭐 그거 다 청소시킨다거나 그럼 본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네. 이렇게 하면서 아들 같은 어머니의 심정을 얘기한다?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부모님들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갈색 모자를 쓰고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끝내 떨군 별내 대장의 부인의 해명, 변명으로 들릴까요? 설명으로 들릴까요? 저는 저 장면이 굉장히 유사한 어떤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네. 최순실 씨요. 최순실 씨가 유럽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우리 기자들이 막 이 질문을 했을 때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한 다음부터 다시 법정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뒤집지 않았습니까? 네. 왜 오버랩되냐면 아주 유사한 사건이에요. 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게 된 가장 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 2대 부정입학 사건이거든요. 그 단초가 사실은 굉장히 학부모를 둔 그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딸을 둔 학부모들이 또는 아들을 둔 학부모들이 분노했거든요. 네. 그 사건이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사건.